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린이 분들이 주식을 이제 처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종목 뭐 추천들을 많이 받을 테지만 그게 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이 회사가 괜찮은 건지, 어떤 주식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식에 있어서 우선은 대표적으로 성장주, 가치주가 있고, 또 그냥 주식이 있어요. 그냥 주식이 있고, 또 부실주가 있습니다. 일명 뭐 쓰레기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냐면은 가급적 성장주나 가치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뭐 일반 주식도 뭐 상관이 없는데 뭐 부실주도 뭐 매매를 가끔 하긴 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괜찮은 종목을 하나 선택하면 또 예상 밖의 커다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투기지 투자가 아니거든요. 주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불리는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그러니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투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기준을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줘보세요. 뭐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있을 테고, 또 뭐 재료, 그렇죠, 재료,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 악화, 그리고 뭐 악재, 그리고 수급의 불균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이것보다도 가장 큰 거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기대감이에요.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되면서 이게 실적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뭐가 있겠어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요소가 악재도 아니고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라는 옛말도 있듯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 공포감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무런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희망,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불확실성과 그 불안함, 공포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가 하락은 이제 지워두고, 그렇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성장주도 주가가 상승하고 가치주도 상승을 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지금 가장 핫한 반도체, 작년에 가장 핫했던 2차전지, 그리고 뭐 친환경. 지금 얘는 뭐 그동안 뭐 이제 계속 우리 시장에서 뭐 재료로 반영되어 왔던 이제 하나의 테마고, 2차전지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 두 테마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이 나누는 기준은 주식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 성장 가능성. 실체가 없어요, 아직. 그냥 재료예요. 기대감, 희망. (2차전지) 뭐 만들고 뭐 한다고 그래도, 뭐 공장 짓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뭐 거기에 관련된 거 진출한다고 해서 오르고, 주가는 이런 실체가 없는 기대감만으로도 성장을 해요. 주가가 상승을 해요. 이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장주로 주가가 올라간 뒤에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겠죠? 드디어 실체가 없던 게 이제 실적이란 데이터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성장주는 가치주로 탈바꿈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는 어떠한 신사업이나 새로운 분야에 한 기업이 발을 들여서 아직 뭐 실적이 없어요. 나온 게 없어. 이런 쪽으로 뭐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가치주로 변한다는, 이건 뭐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주식에 대한 성장주 가치주의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어요. 이 종목은 성장주일까요? 가치주일까요?
이 질문 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이 가치주는 무엇이냐?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출 상승, 영업이익, 뭐 순이익, 이러한 것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아주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2배 안팎의 이러한 이익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을 가치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년 적자만 보다가 어느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을 해내서 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때서부터는 이 데이터,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주식은 뭐냐? 그냥 일반 주식.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못 미치는 이익을 내는 회사겠죠.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그 회사가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냥 답보상 뭐 그냥 본전치기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는 그냥 주식이에요. 근데 오히려 적자 나는 기업들, 그게 이제 부실주고.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 대표적으로 이 두 주식을 우리가 가급적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주식들 중에서도 새롭게 뭐 신사업이나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뭐 발굴하려면은 이쪽으로도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부실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급적 우리는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어느 거일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삼성전자는 그 주기마다 달라요. 약 20년 동안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성장주이기도 하고 가치주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IMF 이전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전 세계 넘버원을 찍고 있을 때, 그때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폭은 보통 2년에서 3년이면은 그 피크를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넘버원을 차지했을 때 이 기대감에 성장주로 주가 상승을 보였죠. 그전에는 가전으로 가치주의 취급을 받던 때였어요. 우리나라 대표. 그 당시에는 이러한 뭐 컴퓨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전에는 가전으로 계속 이제 가치주의 평가를 받다가 새로운 산업 분야인 반도체 쪽에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일궈낸 성과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그 D램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가치주로 탈바꿈을 하고 그러다가 IMF 때 다시 모든 게 이제 리셋이 됐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니까 주가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 초반서부터 D램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넘버원이지만 이것도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성장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계속 1위를 지키면서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1등을 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처음에 뭐 256 D램을 만들고 뭐 처음에 4비트, 8비트, 뭐 16비트, 64비트, 256 뭐 그 다음에 1기가 뭐 이렇게 이제 쭉쭉 나가는데 계속 1등은 이 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에 그냥 현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가치주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나마. 그러다가 가치주로서의 계속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2009년, 2010년, 11년도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그전에도 이제 핸드폰을 만들었죠. 핸드폰도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그때 이제 2010년, 11년인가 11년도에 갤럭시가 처음 나오죠. 안드로이드 폰이. 이게 새로운 하나의 또 신성장 동력이 된 거예요. 이때서부터 다시 성장주로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전하고 D램에서만 가치주 평가를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가치주 평가를 받다가 2010년 그 기대감으로 갤럭시 폰, 안드로이드 폰의 기대감으로 성장주 평가에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그래서 애플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폴더폰? 기존에 이제 핸드폰 뭐 노키아나 뭐 에릭슨 뭐 모토로라 미국의 모든 뭐 아무튼 기존의 핸드폰들은 모두 없어지고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만 남게 됐죠. 그 성장 동력이 여기. 갤럭시로 승승장구하던 때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죠. 주가가. 그 전까지는 만만한 상승을 가치주 평가를 보이다가 그 갤럭시 폰으로 이만큼 성장을 하고 또다시 애플과의 거의 뭐 이제 움직이다가 그때서부터 다시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이제 애플한테 밀리니까 주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죠. 더 이상의 핸드폰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전기차의 새로운, 그러니까 테슬라, 엄청난 이제 혁명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전기차 사업이 대두되면서 다시 삼성전자가 성장주로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놓여서 작년 말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하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는 D램, 메모리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분야보다는 비메모리 분야가 약 뭐 2대 8 정도? 크게는 뭐 2대 8, 아니면은 뭐 작게는 3대 7? 이 정도로 비메모리 분야가 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컴퓨터에 D램이 있고 CPU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CPU, 이러한 분야가 훨씬 더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메모리 분야의 세계 넘버 이제 1은 TSMC라고 하는, 맞나? TSMC. 아무튼 지금 여기를 잡겠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서 D램 쪽에서만, 뭐 모바일 D램이나 D램 쪽에서만 세계 넘버원이 있는데, 이 시장이 여기에 뭐 반의 반도 안 돼, 반? 그 이하니까 오히려 이 큰 시장을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삼성에서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냐면은, 지금 테슬라 전기차가 단순하게 2차 전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율주행을 위한 일종의 교두보인 거죠.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운전 방식이 아니라 모든 걸 이제 컴퓨터에 맡기는, 근데 이 컴퓨터가 단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갈 거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만들어져서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면은, 지금 반도체가 쓰이는 분야가 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컴퓨터하고 모바일, 핸드폰에 국한되어 있었던 게, 이게 전기차로 확대가 되면은 이 반도체가 쓰이는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죠.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 천문학적인 시장을 두고 삼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분야로 얘네들이 이제 진출을 하겠다고, TSMC를 따라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지금의 시장 1위라면은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본격화돼서 이제 한 10년 뒤, 15년 뒤에 자율주행 차만 다니게 된다면은 여기에 쓰일 반도체는 진짜 100이 될지 1000이 될지 만이 될지 몰라요. 그 시장의 크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뭐라 그랬죠? 기대감에 큰다고 그랬죠.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이거를 넘어선 그 트리거가 바로 이겁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정말 그래서 지금 차 만드는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르다고 그래서 차 지금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멈추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가지고 지금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지금 욕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쓰이던 컴퓨터하고 핸드폰에만 쓰이던 이 반도체 시장을 이제 자동차로 확대가 되면은 시장이 100배가 커질지 10,000배가 커질지 몰라요. 그 성장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가치주로 평가받던 이 시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성장주로 한 단계 또 레벨업하는 그러한 이제 이게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아니고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쪽은 이번 조정 받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사야 된다. 정 안 되면은 삼성전자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물론 어떻게 보면 아직 실체가 없잖아요. 얘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 기대감이 올랐는데 근데 이게 15만원, 10만원을 갈지 15만원을 갈지 20만원을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얘가 물론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약하게 조정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얕게든 깊게든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삼성전자는 좀 사야 된다.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 지금 삼성전자로만 매수세가 몰리는 건 아주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여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장주의 주가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차에 쓰일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거나 데이터로 실체가 드러날 때 이때 다시 삼성전자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탈바꿈하겠죠. 결국에는 이 가치주로 탈바꿈할 때까지 이 성장주의 모멘텀으로 주가는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시장만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과열이다 아니다. 주가가 과열이다 아니다.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거는 현 시점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돌이켜봐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실적이 이번 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대. 그거는 어차피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 그리고 앞으로 3개월까지 실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뒤의 실적이 중요하지, 그때의 회사 상황이 지금 주가인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야 가치주는 그 기준은 이 성장 기대감이 실적 데이터로 실적 나타날 때, 실적이 가시화될 때, 요렇게 기준을 세워서 성장주, 이 종목이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답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 분야는 또 다른 분야라서 지금 있는 게 팹립스, 파운드리, 그리고 IDM 맞나? 아무튼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런 팹립스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 있죠. 뭐 AMD나 인텔. 걔네가 직접 안 만들어요. 이 파운드리 업체에 하청을 주는 거죠. CPU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 대표적인 게 세계 넘버 1등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이제 뭐 보이지도 않지만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낸 거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왜냐? 이 앞으로의 쓰일 이 반도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지금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 뭐 작년에 최고 실적을 낸 분야가 반도체 분야라서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얘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5G도 있긴 하지만 이제 6G가 나올 테고. 그러니까 통신이나 계속 지금 시간이 갈수록 시대는 엄청난 정보의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차가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이제 거울을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 거울을 없애는 데만 하더라도 거기에 쓰일 렌즈서부터 그 영상들을 처리할 반도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거울 하나만 없애는데도. 그런데 이거를 자율주행까지 시키려면은 그 데이터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이 시장이 아니라 자동차에 쓰일 반도체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업가,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6만에서 단기 50%가 오른 겁니다. 시장이 뭐 안 미끄러지고 뭐 다시 수급이 받쳐줘서 뭐 더 올라간다 그래도 얘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성장주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율주행차가 또 좀 돌아다닐 때가 되면은 그게 뭐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은 주가는 고점을 찍고 이제 좀 완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실적 데이터가
기대치에 맞으면은 가치주로서 완만하게 주가를 상승을 보일 테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정도만 하더라도 가치주로서의 역할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겠지만은, 어닝 서프라이즈면 다시 성장주로 가는 거고, 어닝 쇼크면은 꼬꾸라지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 가급적 이 두 종목으로 이 두 주식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냥 일반 주식이나 아까 말씀드린 일반 주식이나 부실주 같은 거는 그냥 재미삼아, 뭐 비중 한 1, 2% 이내에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사실 부실주라고도 안 하고 저는 쓰레기라고 해요. 그냥 물론 쓰레기 안에서 뭐 진주를 뭐 캘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로또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이제 샀는데 그거 이제 주말에 뭐 로또 뭐 그거 하면은 숫자 나오면은 그 꽝 되면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 부실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골라서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 예산은 절대 망하지 않아,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을 거야,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대표적인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바이오, 부실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성장주죠. 지금 뭐 암이든 치매든 뭐든 해가지고 뭐 셀리버리 그냥 기대감에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뭐 어디서는 뭐 여기서부터 과열이다, 뭐 거품이다, 과열이다, 거품이다, 말이 많은데, 그거는 뒤늦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그 사업의 실적들이 가시화될 때 비로소 얘는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거품인지 뭔지 아니면 저평가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아직 그런 걸 평가할 자료가 없으니까 얘는 기대감에 그냥 성장 기대감에 그냥 오르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좀 너무 워낙에 지금 유동성이 좋아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과열 같긴 한데, 이것도 뭐 실적이 정말 상상 초월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뭐 볼 거 없어요. 진짜 엉망인데, 그냥 시총은 1조 3천억. 주식이 이런 거예요. 성장주는.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가치주를 뭐 한 70에서 80% 놓고 성장주를 뭐 한 20에서 30 포지션을 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고, 나는 공격적인 매매를 원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 싶으면은 성장주로만 뭐 한 80% 이상 포지션을 두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뭐 포지션을 좀 비중을 조절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강의라 성장주하고 가치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한 5분 동안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
생각보다 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해는 하셨나 모르겠네. 어떻게 설명이 좀 쉬웠어요? 알아듣기? 성장주와 가치주. 다들 주무시나? 답들이 없으시네.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무튼 질문이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